안녕하세요,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진우는 켈에게 최대한 빨리 여동생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면은 학교로 바뀌어 그림자 오크들이 몬스터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남은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몬스터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나는 오크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오빠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진우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림자 오크가 그녀를 맞고 다가오는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문 쪽을 가리켰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 한 오크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보고했다. 최종 제한이 해제되어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괴물은 선언했다. 나는 레드 블레이드 부족의 족장이다. 이제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의 부하는 그에게 하이오크 전사들이 인간을 돕고 있다고 알렸다. 족장은 짜증을 내며 물었다. 몇 명인가? 부하가 대답했다. 3명입니다. 이를 듣고 수장은 격분하여 비웃었다. 위대한 오크 전사들이 고작 3명의 고위 오크를 감당하지 못하다니 한심하군. 무기를 들고 그는 명령했다. 길을 안내하라. 학살할 시간이다. 한편 던전에서는 사냥꾼들이 주위에 몰려드는 벌레 괴물들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박정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괴물들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수는 그냥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물러서면 밖에 있는 기자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몇몇 소환수 때문에 멈출 수는 없어. 그 순간 베루가 갑자기 다가왔다. 베루가 가까이 다가오자 박정수는 두려웠지만 침착을 유지했다. 그는 말했다. 가자. 순간 베루가 사라졌다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땅에 넘어졌다. 아무 말 없이 베루는 그에게 무언가를 던지고는 뒤돌아 떠났다. 나머지 헌터들은 박정수를 확인하고 괜찮은지 몬스터들을 따라가야 할지 물었다.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먼저 이걸 보자. 베루가 가져온 것을 살펴보니 그것은 데스나이트의 머리였다. 충격에 휩싸여 그것을 바라보며 박정수는 중얼거렸다. 최고 등급의 몬스터를 한순간에 죽이다니 그들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앉아있는 것은 그 혼자였다. 다른 사냥꾼들은 이미 베루와 다른 몬스터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학교로 돌아와서 섀도우 하이오크들은 공격하는 오크들로부터 진아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추장은 그들에게 너무 강력했다. 그는 선언했다. 오크 문신은 승리의 상징이다. 얼마나 많은 적들을 쓰러뜨렸는지에 대한 증거다. 페리너스 이어가면서 나를 즐겁게 해봐. 하이오크 전사들. 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섀도우 하이오크가 그의 공격을 막았고 그것은 족장을 감명시켰습니다. 내 검을 막아냈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병사들은 즉시 재생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는 놀랐다. 이게 무슨 마법인가? 아무리 잘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인간을 죽이라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 빨리 끝내야 해. 군인들이 S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마법 때문에 움직인다면 나는 조종자만 처리하면 된다. 그의 시선은 고급 오크들 뒤에 숨어있는 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고급 오크들이 재생하는 동안 잠시 무력할 때 계속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천천히 그들은 3명의 그림자 병사를 압도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고 대장은 진아의 입을 막아 그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너였구나. 마법의 힘이 느껴져. 진아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족장이 그녀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그녀를 놓았고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빠르게 그들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힘을 느끼고 족장은 압도되었다. 뭔가 오고 있다. 무시무시한 것이. 그는 부하들에게 대비하라고 경고했고 마침내 진우가 건물을 부수며 들어오자 족장은 날아가 버렸다. 진우는 부드럽게 진아의 머리를 토닥였다. 이제 안전해. 한편 족장은 두려움에 진우와 카이제를 바라보며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다. 헤이즈메는 진우가 말을 끊었다. 닥치고 기다려. 대신 그는 여전히 떨고 울고 있는 진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를 꽉 껴안으며 그는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야 해. 그는 한송이에게로 돌아갔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아의 얼굴에 난 붉은 자국을 보고 진우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이그리스를 소환했다. 진아를 보호해. 그러고는 남아있는 오크들을 노려보며 그의 그림자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가라. 한 오크가 도망가려 하자 진우는 으르렁댔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학생들이 대피한 후 오크 우두머리가 그에게 맞섰다. 그래서 그 불멸의 하이 오크들이 너의 병사들이었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할 줄 아느냐? 그러나 진우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를 보고 오크는 부하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 오크들이 돌격했다. 첫 번째 오크가 도끼를 휘둘렀지만 진우는 그 손을 휘두르는 중간에 잡아 손가락을 부수고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오크의 머리를 짓밟아 즉시 끝내버렸다. 이를 본 또 다른 두 오크가 돌진했다. 지배자의 손길을 사용해 진우는 그들을 공중에 멈춰 세우고 주먹을 움켜쥐어 둘 다 지금 상황에 격분한 채로 남아있는 오크들이 그를 애워쌌지만 진우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찢어내며 앞으로 밀어붙였다. 오직 한 명의 오크만 남았을 때 마지막 오크는 두려움에 떨며 도미네이터 스타츠에 의해 벽에 고정되었다. 진우는 그것에 입을 잡았다. 왜? 그가 요구했다. 왜 너희 종족은 그렇게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지? 오크는 겁에 질려 고백했다.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죽이라고 말해. 진우는 눈을 좁혔다. 지금은 어떤가? 내 근처에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리나? 오크는 더듬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진우는 그의 소나기를 더욱 강하게 했다. 대답해. 지금 그 목소리가 들리나? 그 존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진우는 단검을 꺼내 들었다. 역시 나는 너희 눈의 인간도 아니지. 그렇지? 하지만 상관없어. 용서해 줄게. 그의 눈이 어둡게 빛나며 칼을 들었다. 과정이 고통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던치 스토어센 던전에서 어린 차혜인은 무언가를 잡아당기며 말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녀는 그림자 개미 중 하나가 괴물을 먹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뱀파이어가 매우 가치 있다는 것과 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개미는 그녀의 어깨를 긁고 괴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이를 본 베루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상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환수가 어떻게 해서 치유 마법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그에게 감사했다. 딸을 그들이 보수방에 들어서자 공중에 떠있는 괴물과 그 주위에 수많은 하수인들이 보였다. 사냥꾼들은 그것이 아크리치와 10명의 데스나이트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박종수는 중국에서 골드 드래곤이라는 유명 길드가 아크리치에 의해 전멸되고 던전이 폭주했던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평범한 A랭크 사냥꾼이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괴물.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사냥꾼이 더 많은 언데드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룹에 경고했다. 후방. 박종수는 차이인에게 마법으로 입구를 막으라고 재빨리 명령했다. 그녀는 입구의 장벽을 만들어 언데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나는 이것을 오직 5분만 유지할 수 있어. 그녀가 그들에게 알렸다. 박종수가 다음 행동을 고려하던 중 그는 베루가 아크리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보스는 즉시 그를 군주의 그림자 군대라고 인식하고 군주가 왜? 개인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베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군주에게 선택받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아크리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 일을 직접 군주에게 보고할 것이다. 베루는 단지 웃었다. 죽기 직전에 말이 많군. 그는 앞으로 뛰어들어 리치의 가슴에서 빛나는 에센스를 잡았다. 괴물은 베루가 그의 손에 있는 구슬을 부수자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보스를 물리치자 던전 안의 모든 언데드 병사들이 무너져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은 베루가 한 번에 아크리치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충격에 빠져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베루는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다. 그를 바라보며 박종수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그런 다음 그는 성진우의 힘을 되새겼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소환수를 한꺼번에 부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만화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힘을 고려하면 진우가 군대의 절반만 소환하더라도 여전히 대형 길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로 돌아오자 헌터협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고건희 회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빠르게 탈출한 213명의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며 건물에서 구조된 다른 10명의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없어졌어. 그리고 그는 지훈에게 지난 6달 동안 그 지역에서 나타난 게이트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된 핸드폰을 건넸어.
그는 모든 나라가 게이트 발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새롭게 각성한 헌터 수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게이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것들을 닫을 수 있는 헌터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우는 왜 회장님이 오늘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물었다. 이에 고건희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설명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심지어 중동 몇몇 나라 사람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문서들은 그들의 공식 요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미 연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그의 요청에 따라 진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외국 단체들이 접촉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진우에게 한국에 머무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하며 그가 떠나면 국가가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에 가까워지자 회장은 진우에게 그의 여동생 진아가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알렸다. 진우가 떠날 준비를 하자 고건희는 그가 한국에 머무르기로 한다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이미 국가는 10명의 S랭크 헌터 중 3명을 잃었으며 또 다른 사라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고랭크 게이트에 혼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회장은 놀라서 진우가 자신의 길드를 만든 이유가 그것인지 물었다. 그는 1인 공격대라고 생각하며 어려울지라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인정했다. 장면이 바뀌고 우리는 유진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들에게 길드에 가입하라고 초대하는 모습을 본다. 통화 상대는 그의 사촌 유성영이었다. 진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길드 대사가 되기보다는 그들의 길드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이유를 의심했다. 그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성되지 않은 길드에 자신을 가입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수상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신이 있냐고 의심하며 물었다. 그러나 성진우가 길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관심을 가졌다. 도착하자마자 진호는 그녀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사촌 유성영, A랭크 헌터야. 그녀가 진우를 만나서 신나 있는 모습을 보고 진호는 말했다. 당신이 진짜 유명인이네요. 한편 진우는 정말 A급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앉자 진우는 그녀에게 그들의 길드에 가입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유진성에게 휘말리는 것보다는 낫죠. 진우는 혼란스럽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물었다. 진호가 명확히 했다. 그건 우리 형이야. 진우가 이어서 물었다. 성격이 나쁘다는 그 사람? 그들이 이야기한 후 유성영은 진우에게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 함께 셀카를 찍어도 되는지 물었다. 장면은 헌터협회 건물로 이동했고 남정욱 의원이 고건희 회장의 요청에 반대하며 헌터 성진우가 고레벨 던전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항의하고 있었다. 그는 성진우 헌터가 자신의 마우안 아완 설립하자마자 그 규정이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너서리큰 탁시행 발려면 메르신이 스포츠겠습니다. 다운답시면 헌터 협회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헌터들, 진우 헌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장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회장 고건희는 맞습니다. 이는 특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던전 돌파 구역에 A랭크 헌터 10명을 배치할지 아니면 진우 헌터 혼자만으로 구성된 돌격대를 보낼지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는 전 세계 길드들이 진우를 영입하려고 필사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만약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진우가 한국에 계속 머물 거라고 정말로 믿는지 물었습니다. 헌터 황동수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처럼 같은 실수를 다시 할 계획인가요? 그는 간도했다. 이에 대한 트와킹이 우량기되고 생각이 치르면 한국에서 또 다른 S랭크 게이트가 열릴 때 누가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헌터 차이는 휴대폰을 보며 진우와 유수연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이를 본 그녀는 떨기 시작하더니 답답한 비명을 내질렀다. 장면이 전환되고 우리는 진우가 유진호와 함께 길드의 첫 레이드를 준비하는 장면을 본다. 게이트를 보고 진호는 이런 건 처음 봐. 이 게이트는 엄청 크네 라고 말했다. 곧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고 진우와 그의 길드 멤버 유수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진우는 우진철 대장을 향해 돌았다. 협회가 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 대장은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대중이 게이트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진우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유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떠올렸다. 그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진우는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광부와 채집팀을 고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건 걱정하지 마. 내 그림자들이 모든 걸 처리할 거야. 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우진철은 그림자 병사들의 만화 측정을 관찰하고 경악했다. 그들은 모두 B급 이상의 등급이었다. 그는 이런 부대는 A급 게이트에 대한 습격 허가를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진우가 이 상황을 조롱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고 나서 우진철은 발표했다. 회장님이 당신의 레이드를 관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전한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검사팀의 대표로 동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랑 같이 가는데 괜찮겠어요? 우진철은 그 질문에 의아해했다. 몇 분 후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A급 몬스터들을 손쉽게 물리치는 것을 보며 우진철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건 A급 몬스터야. 가사디오그는 두산경했다. 전투와 마법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 헌터들도 이 생물들과 싸우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진우의 군대는 손쉽게 그들을 압도했고 그들의 재생 능력으로 거의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에그리스를 향했다. 저 녀석은 특히 강력하다. 그는 피빗 사령관이 그의 검으로 여러 명의 적을 손쉽게 해치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우진철은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최고 수준의 마법사만이 번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말 A급일까? 그것이 더 강할 것임을 깨닫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저것과 1대1로 싸운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우진철은 죽은 몬스터를 뜯어먹고 있는 개미 같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진우는 개미를 재빨리 발로 차 천장에 날려보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 시체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그러고 나서 하급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저 만화 크리스탈 채굴로 돌아가.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우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혼자서 A급 던전을 클리어하고 시체를 회수하고 만화 크리스탈을 채굴할 수 있구나. 이건 단순한 1인 공격 부대가 아니야. 모든 하급 병사들이 쓰러진 후 보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생물을 보고 진우는 그의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아직 작업 중인 사람들은 남아있어라. 나머지는 돌아가라. 오우는 그에게 물었다. 왜 다른 병사들을 떠나게 했어요? 당신의 소환수들만으로도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요. 단검을 소환하며 진우는 대답했다. 그림자들에게 너무 의존하면 내 감각을 잃어버려. 그는 놀라운 속도로 괴물의 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괴물이 방어할 틈도 없이 진우는 한 번의 휘두름으로 괴물의 얼굴을 2조각 내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이를 본 우는 말문이 막혔다. 헌터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보리브라소들을 물리치 후 진우는 자신의 레벨이 올라가고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았는데 그림자 교환이 포함되었습니다. 쿨다운이 1시간 감소했습니다. 이를 보고 진우는 생각했다. 내가 레벨을 올릴 때마다 쿨타임이 1시간씩 줄어드는구나. 이 스킬을 계속 레벨업하면 엄마와 누나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어. 한편 우는 보스의 시신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나가의 비늘은 방패나 갑옷으로 사용될 만큼 강하지만 그는 단 2자루의 단검으로 그것을 베었다. 진우는 그 후 물리친 보스에게 그림자 추출을 사용했고 시신에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림이 나타났다. 당신은 고해진 힘을 사운 던지기하러 관광했습니다. 그림자는 열쇠 레벨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 생성된 병사를 보며 진우는 생각했다. 투스카와 같은 등급인데 레벨 13부터 시작하니 살아있을 때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작아졌어. 그림자는 보통 같은 크기이거나 더 커지는데 추출할 때. 그래도 엄청난 만화를 방출하고 있어. 투스크만큼 강한 것 같아.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나 새 병사의 이름을 지으라는 안내가 떴다. 그는 지마라고 이름 짓기로 했다. 그가 마치자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진우는 진우에게 우리 가야겠어 라고 말했다. 보스의 시체를 보며 진우는 생각했다. 이걸 어쩌지? 잠시 후 터스크가 보스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게이트에서 나왔다. 기자들은 터스크가 진우의 소환수 중 하나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팀의 나머지 인원이 던전에서 나오자 우는 안에서 본 모든 것에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보였다. 넌 그때 오는데 회장실에 나온 자 던전에서 본 모든 것을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말을 듣던 회장이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다른 레이드를 보았지만 당신의 보고를 들으니 왜 베테랑인 당신조차도 압도당했는지 이해됩니다. 우는 제가 목격한 것은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헌터 우가 떠난 후 회장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사냥꾼들, 아니 전 세계의 사냥꾼들이 곧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일본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불가사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거대한 붉은 게이트가 불길하게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빨간 문이 갑자기 나타난 것과 전국적으로 고레벨 문이 급증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의 현재 위기 때문에 모든 주요 길드가 긴급 회의에 소집되어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합니다. 제주도 습격 사건 중 고토 류지를 포함한 그들의 S급 헌터 7명을 잃고 이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드로우 소드 길드에 남아있는 S급 회원들이 회의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을 지켜보며 몇몇 사람들은 일본 헌터스 협회의 마츠모토 회장이 고토 류지를 잃은 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협회가 한때 S급 헌터에 대한 독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전하는 것을 보니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그들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헌터들로 인해 그 길드가 곧 일본 최고의 길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스기모토가 그들의 말을 엿듣고 멈춰서 그들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자 그 남자들은 두려워서 물러난다. 그들이 떠난 후 미노루는 스기모토에게 그 사람들이 전에 그렇게 대담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토 씨가 사라지니 다시 설친다고 말합니다. 칸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블랙 타이거 길드와 스노우 클라우드 길드가 합병을 계획 중이고 그 두 길드의 S랭크 헌터 수가 4명으로 그들의 수와 같을 거라고 합니다. 냉담하게도 스기모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 길드는 S급 헌터가 있어도 여전히 약하고 진정한 힘이 없다. 정부 회의실 안에서 한 남자가 관리들에게 화를 내며 도쿄 한복판에 나타난 S급 게이트에 대해 왜 헌터 협회가 대응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한다. 그는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물으며 던전 브레이크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합니다. 일본 헌터 협회장 마츠모토 씨 건은 현재 S급 헌터들이 S급 게이트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국가급 헌터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관리는 이렇게 명백한 질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합니다. 모두가 제주도 습격에서 S랭크 게이트의 몬스터들이 보여준 무시무시한 힘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나라급 헌터가 될 뻔했던 한 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랭크 헌터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 레벨에 없이 또 다른 S랭크 던전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지원이 비슷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내셔널 레벨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하지만 일본은 그의 수준의 인재를 고용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필요에 맞게 용병 헌터를 모집하고 있어 일본은 외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방이 긴장감으로 가득 찰 때 스기모토가 입을 열어 적절한 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장벽 전문가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인물 유리 올로프를 언급합니다. 장면은 차 안에 앉아있는 진우로 전환됩니다. 안에서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데테베스방에서 그는 카르타논 신전의 열쇠를 받았고 데테베노바인에서 그의 직업별 모든 기술이 레벨 업했다. 레벨 12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릴 수 없어. 그가 차에서 내리며 생각한다. 그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 헌터 차인이다. 진우를 보자마자 그녀는 빠르게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진우는 순식간에 그녀 옆으로 나타나 묻는다. 왜 날 보자마자 도망갔어? 도망갈 거라면 처음부터 왜 내 사무실에 온 거야? 당황한 헌터 차는 자신의 말을 더듬으며 주차장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차가 아직 거기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그들이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그림자 교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가 지난번에 차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헌터 차는 그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진우는 그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리주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떠올리며
왜 자신이 S급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억누르고 말한다. 헌터 민병구가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진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멈추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사적인 곳에서 계속하자. 그들은 사무실에 도착하고 차는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 묻는다. 진우는 부단장 유진호가 던전 현장에 남았다고 말한다. 이아인 여신을 치는 혼자성 이와의 된 것을 깨어 다시 얼굴이 붉어진다. 진우는 민병구가 어떻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는지 묻는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본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손이 그녀를 끌어당겼다고 말한다. 그것은 민병구였다. 그랬던 레아니아우스의 진우의 진정한 군대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사라졌다. 대관과 주원 진우는 언제가 뭐랄 때겠을 때 핵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일이 전화이든 그는 생각한다. 데이미 근원을 발견해야 해. 그게 단순히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 갱케치 아트소리스. 전 진호가 무엇을합니다. 데와시리 타원트를 쇼사리 미글스는 데브리고 웨스카인세네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또 나눈 지발근 자아버들을 믿을 좀 뒤워 설명합니다. 진호는 진우의 여동생에 대해 묻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학교에서 던전 브레이크 이후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휴식을 권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림자들을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환수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자 비전을 사용하여 그녀를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베루의 시점을 통해 보니 베루가 TV를 보면서 누워있고 진아는 소파에서 자고 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저게 정말 베루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가? 라고 궁금해한다. 진아는 또 섀로우 체험원을 사용해서 뭐지 그림자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그는 어머니가 식료품을 쇼핑하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헌터 백윤호와 헌터 최정인이 평소처럼 말다툼하는 것을 본다. 그 후 헌터 책에 집중을 돌리는데 샤워 중인 그녀를 본다. 논란의 그는 저시 능력 사용을 멈춘다. 가까이 앉아있던 유진호가 묻는다. 잠들었어. 하나쯤은 진호 사연 사비 잠옷이간시 땅크원하겠어. 그녀에게 사과해야겠다. 그는 생각했다. 기회가 되면 점심을 사야겠어. 한편 진호는 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알린다. 일본 신주쿠에 S급 게이트가 나타났고 던전 브레이크까지 남은 시간이 3일도 차에 남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헌터들을 긴급 소집하고 있다. 진호는 그들이 지금까지 연락했는지 묻습니다. 진호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금부터 긴급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상해준 동안 그들이 쓰는 던전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장면은 일본으로 바뀌며 러시아의 국가급 헌터인 유리 올로프가 일본 관리인 스기모토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나는 세계 최고의 지원형 헌터다 라고 자랑한다. 그는 계속해서 비웃듯이 말한다. 쇼소드 길드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민간인을 대피시킨 건 좋은 결정이었습니다만 일본이 이번 작전에 S랭크 헌터 6명만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스기모토가 확인합니다. 국내에 여러 A랭크 게이트가 나타나면서 각 길드는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한 명의 S랭크 헌터를 남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길드도 한 명을 남겨두고 3명이 신주쿠 임무에 합류한다고? 이를 듣고 오를로프는 비웃으며 한심하군. 어떻게 이러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는 덧붙인다. 내가 원하는 만큼 너희를 위해 문을 막아주겠다. 내 연봉 36억 달러, 하루에 1,000만 달러야. 놀란 스기모토가 묻는다. 정말 그렇게 많이 받을 생각이야? 유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36조를 요구하는 토마스 안드레에 비하면 난 저렴한 편이지. 미노루는 일본 헌터 중 한 명으로 간자키를 향해 그 취객이 뭐라고 하는지 묻는다. 러시아어를 아는 간자키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답을 듣고 유리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네 나라를 구하려는 거야? 아니면 돈을 아끼려는 거야? 그가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일본인 헌터들을 모욕하자 미노루가 앞으로 나서며 묻는다. 방금 우리를 모욕했어요? 칸자키가 대답합니다.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는 충분히 명확했어. 갑자기 그들은 마법의 장벽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유리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미노루는 자신 같은 S급 헌터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제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몸부림친다.
유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우기모토에게 다시 돌아선다. 나는 너의 S급 차원의 문을 멈출 것이다. 그들조차도 무료로 놓아주겠다. 어때? 하고 말하자 스기모토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의한다. 나는 내 능력을 확인했지만 먼저 전화를 해야겠어. 한국에서 진우는 더블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가 준비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묻는다. 내 어머니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진우는 미소를 짓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그냥 약속이 있어요. 열쇠의 타이머가 끝나면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게이트의 위치는 진아의 학교입니다. 진우는 재빨리 그곳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게이트 밖을 지키고 있는 헌터협회 요원 몇 명을 발견한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이 게이트가 여기 얼마나 있었죠? 한 요원이 답한다. 3일이요. 그냥 C급 게이트입니다. 사냥꾼 공격대가 약 2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즉시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을 불러내야 해요.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안에 있으면 죽을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게이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격팀과 함께 돌아올게요. 한편 공격팀은 이미 던전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보스룸 앞에서 멈추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마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커스리더 머버 세션에서 있을 때 드비드드 마크를 들린다. 함정이야. 놀란 공격대는 돌아서서 진우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의심스럽게도 그들은 묻는다. 넌 누구지? 여기 던전에 왜 있는 거야? 진우는 차분히 대답한다. 달리는 사운드 더 프신정에서 하나온 생존자다. 한드 사냥꾼이 갑자기 그를 알아본다. 잠깐, 당신이 한국의 새로운 S급 헌터인가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시스템 알림을 봅니다. 카르타논 사원의 문은 현재 잠겨 있습니다. 열쇠를 삽입하세요. 진우는 사원의 열쇠를 꺼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트렌칭 원더이기요. 미니시오르차 다른 헌터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가 어떻게 열었지?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중 한 명이 나서며 말합니다. 이 던전은 드래곤 길드가 구입한 겁니다. 그들의 소유물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애초했어요.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해요. 저는 여러분을 막지 않을 겁니다. 게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들어가세요. 사냥꾼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방에 들어간다. 즉시 진우에게 시스템 경고가 온다. 신전 열쇠 없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접근이 거부됩니다. 갑자기 돌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며 침입자를 향해 거대한 검을 휘두른다. 밤이 지오니스 이는 드위제도 베니어랭꾼을 다버리시 엉에서 끌어내어 그의 목숨을 구한다. 그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 던전의 모든 몬스터가 저렇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문을 향해 돌아서서 진우는 팀에게 지시합니다. 헌터 협회에 즉시 연락하세요. 더블 던전이 나타났다고 전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보스방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문이 그 뒤로 쾅 닫히며 그를 가둡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방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돌 조각상이 그 주위에 조용히 서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중에서 날개 달린 조각상이 명문이 있는 석판을 들고 있다. 방 중앙에는 형상이 조각상들에 둘러싸인 채로 가만히 앉아있다. 진우는 앞으로 나가며 혼잣말을 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 내가 돌아왔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 내 뼛속까지 느껴져. 조각상을 보며 그는 말한다. 이것들은 괴물이 아니야.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야. 꼭두각시들이 무언가나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이 방에는 오직 하나의 마법의 근원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며 묻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가? 왜 대답하지 않는 거지? 갑자기 날개 달린 석상이 살아 움직이며 말한다. 마침내 네가 도착했.